비타민 D, 당뇨 환자에게 숨겨진 위험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되고 혈관이 빠르게 손상되며 기억력이 일찍 떨어지는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당뇨 환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가장 무서운 사실은 당뇨 환자의 70% 이상이 비타민 D가 심하게 부족한데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비타민 D 하면 뼈 건강만 떠올렸지만 사실 비타민 D는 인슐린 면역, 뇌 기능, 혈관 염증을 조절하는 중심 스위치와 같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췌장이 지치고 세포가 인슐린을 잘 듣지 않게 되고 약을 꾸준히 먹어도 혈당이 들쭉날쭉하며 합병증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당뇨 환자가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햇빛 노출이 적고 간 신장 기능이 약해져 비타민 D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내장 지방이 많아 비타민 D가 지방 속에 갇혀버리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흡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눈, 신장, 뇌, 심장, 뼈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당 상승, 염증 증가, 조기 합병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더 위험한 점은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 들은 말만 믿고 비타민 D를 임의로 복용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계속 부족한 상태,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 D 중독, 칼슘 과다, 심장, 신장 손상 위험이 생깁니다. 비타민 D는 감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검사하고 올바르게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 혈당이 자주 출렁이거나 관절뼈가 쑤시거나 피로가 오래가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비타민 D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영상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언제 비타민 D 부족이 당뇨에 치명적인가? 어느 정도 용량이 안전한가? 어떤 사람은 먹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조심해야 하는가? 비타민 D가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과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비타민 D 부족, 많은 분들이 모르는 숨은 위험 어르신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혈당이 쉽게 잡히지 않고 혈관이 빠르게 손상되며 기억력까지 일찍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당뇨 환자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문제는 당뇨 환자의 70% 이상이 비타민 D 결핍을 심하게 겪고 있지만 이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비타민 D는 뼈 건강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인슐린 면역, 뇌기능, 혈관 염증을 조절하는 핵심 스위치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췌장이 쉽게 피로해지고 세포의 인슐린 반응이 떨어지며 약을 꾸준히 먹어도 혈당 변동이 심해지고 결국 합병증이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햇볕 노출이 적고 간, 신장 기능이 떨어져 비타민 D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내장 지방이 많아 비타민 D가 지방 속에 갇히고 인슐린 저항성으로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눈, 신장, 뇌, 심장, 뼈 기능과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혈당 상승, 염증 증가, 조기 합병증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주변에서 들은 말만 믿고 비타민 D를 임의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적게 먹으면 계속 부족, 너무 많이 먹으면 비타민 D 중독, 칼슘 증가, 심장, 신장 손상 위험, 즉 비타민 D는 감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히 알고 검사하고 올바른 용량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 혈당이 들쭉날쭉하거나 뼈 관절이 쑤시거나 피로가 오래가거나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기억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비타민 D가 거의 바닥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영상에서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 언제 비타민 D 부족이 당뇨 환자에게 위험해지는가, 안전한 섭취 용량은 어느 정도인가, 누가 먹어야 하고 누가 주의해야 하는가, 비타민 D가 몸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핵심 조건,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과 당뇨 합병증 예방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앞으로의 중요한 안내도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 여러분, 왜 비타민 D 부족이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한지 이해하려면은 이 그룹이 왜 가장 쉽게 결핍되고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인 고갈의 악순환에 빠지기 쉬운 이유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는 단순히 부족하다가 아니라
여러 해 동안 만성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는데도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햇볕도 닿다, 밥도 잘 먹는다, 약도 꾸준히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뇨 환자의 몸은 건강한 사람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바로 이 차이 때문에 비타민 D는 조용하지만 빠르게 소모되고 보충은 거의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50세 이후 당뇨 환자는 올바른 햇빛 노출이 매우 부족하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비타민 D 생성 능력은 젊을 때보다 40, 60% 감소합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분들은 긴 소매 옷을 입고 외출 시 그늘이나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차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 걷는 동안 햇빛을 받아도 피부에 닿는 UVB가 충분하지 않아 비타민 D가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기오염까지 겹치면 UVB가 차단되어 도시지역 어르신들이 흔히 말하는 햇빛 많이 쬐는데도 왜 부족하죠? 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장지방, 복부, 비만지방간은 비타민 D의 최대적,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내장지방이 많으면 비타민 D가 지방 속에 갇혀 혈액으로 잘 나오지 못합니다. 즉 몸속 총량은 많아 보여도 실제로 세포가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D는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면 부족이 나오고 몸은 결핍 상태인데도 본인은 나는 음식도 먹고 햇빛도 받았는데 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3. 인슐린 저항성은 비타민 D 활성화 자체를 방해한다. 당뇨 환자의 핵심 문제인 인슐린 저항성은 단순히 혈당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D를 활성형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비타민 D는 이간에서 1차 변환, 1. 신장에서 활성형으로 최종 변환이라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면 간, 신장 모두 이 과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즉 햇빛을 받아도 적게 만들어지고 먹어도 잘 흡수되지 않고 혈액으로 들어가도 활성형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당뇨 환자의 간, 신장은 이미 약해져 있다. 당뇨 50년만 지나도 지방간, 간효소 상승, 신장 기능 저하가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비타민 D는 간, 신장을 반드시 거쳐야만 활성화됩니다. 간이 약하면 1단계 전환, 실패 신장이 약하면 최종 활성화 실패, 즉 비타민 D를 먹어도 몸속에서 스위치가 켜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그냥 배출되고 있는 셈입니다. 현대식 식단은 비타민 D 공급원이 거의 없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자연식품 매우 적습니다. 등푸른 생선, 간유, 햇빛에 건조된 버섯, 달걀 노른자. 하지만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기름기 콜레스테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여 이 음식들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음식에서 얻는 비타민 D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됩니다. 이 모든 요인이 겹칠 때 당뇨 환자는 무조건 비타민 D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가벼운 부족이 아니라 수년간 이어지는 만성적 침묵적 결핍. 이 결핍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염증을 올리고 합병증을 앞당기는 가장 위험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 부족이 당뇨 환자에게 어떤 치명적인 위험을 일으키는가? 어르신 여러분, 비타민 D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질 때 필요한 비타민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 D 부족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혈당, 혈관, 신경, 면역, 수면, 기분 등 거의 모든 시스템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천천히 수년에 걸쳐 진행되며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한 노화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병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첫 번째 위험,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 비타민 D가 낮아지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근육과 간세포가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즉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고 그 결과 식후 혈당이 크게 치솟고 전날 식사를 조심했는데도 아침 공복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고 약을 꾸준히 먹어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먹는 걸 이렇게 조심하는데 왜 혈당이 안 잡히죠? 라고 말씀하시는데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극도로 낮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위험, 혈관 손상이 빨라진다. 뇌졸중 심근경색 위험 증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염증은 혈관 내벽을 약하게 만들고 동맥경화를 쉽게 일으킵니다. 당뇨 환자는 본래 혈당이 혈관을 손상시키기 쉬운 상태인데
여기에 비타민 D 부족까지 겹치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한 분들은 고혈압, 콜레스테롤 상승, 흉통, 다리 저림, 시림 같은 증상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세 번째 위험, 뇌 기능 저하 기억력 문제, 수면 장애, 불안, 초기 치매 위험. 비타민 D는 신경세포 간 연결 형성, 뇌 조직 재생,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건망증 증가, 집중 저하, 깊은 잠을 못 자는 문제, 이유 없는 불안, 우울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특히 치매 위험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라고 넘기지만 실제로는 뇌가 비타민 D 부족으로 SOS를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뼈 약화, 골다공증, 골절 위험 증가. 당뇨 환자는 원래 뼈 밀도가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민 D 부족까지 더해지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뼈가 더 쉽게 약해지고 부서지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관절 대퇴골 골절은 어르신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로 이어지는 것은 대부분 장기간의 비타민 D 부족이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 위험, 면역 체계가 약해지거나 잘못 작동한다. 비타민 D가 낮은 당뇨 환자는 감염에 잘 걸리고 상처가 더디게 낫고 잦은 감기나 염증을 반복하며 때로는 자가면역 질환까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면역 시스템이 언제 싸우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 균형을 잡아주는 조절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비타민 D 부족은 단순한 영양소 부족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조율하는 핵심 조절 시스템의 고장입니다. 당뇨 환자에게는 혈당 불안정, 혈관 손상 가속, 뇌기능 저하뼈, 약화 면역 혼란이라는 조기 합병증의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비타민 D를 안전하게 올바른 용량으로 중독 없이 보충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부터 비타민 D 바로 먹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바로 2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방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비타민 D는 몇 안 되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즉 비타민 C나 B군처럼 과하면 쉽게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과 신장이 예민한 당뇨 환자는 잘못 복용할 경우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게다가 같은 용량을 먹어도 어떤 분은 흡수가 잘 되고 어떤 분은 거의 흡수가 안 되고 어떤 분은 2형 IU로 충분하지만 또 어떤 분은 5형 IU를 먹어도 계속 부족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첫 번째 위험, 대부분의 당뇨 환자는 너무 적은 용량을 수년간 복용한다. 예전 권고였던 400 IU/day, 60세 이상 800 IU/day는 단지 그룹병 예방 수준일 뿐입니다. 현대인의 면역 조절, 혈당 안정, 세포 기능 조절에는 이 용량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400, 800 IU 혹은 1형 IU/day를 몇 년 동안 꾸준히 먹었는데도 검사를 해보면 15, 20 NGML 수준의 심각한 결핍입니다. 이 결핍이 계속되면 혈당 변동 심화, 혈관 염증 증가, 골밀도 저하가 진행되지만 본인은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반대로 자의적으로 5형, 10형 IU를 장기간 복용하면 비타민 D 중독이 발생한다. 비타민 D 중독은 며칠 먹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몇 달, 수년간 누적되며 조용히 진행됩니다. 중독이 되면 혈중 칼슘 상승, 신장 결석, 신장 손상, 메스꺼움, 식욕 저하, 근력 약화,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원래 신장과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 이상입니다. 세 번째 위험, 비타민 D를 잘못된 시간, 잘못된 방식으로 복용한다. 비타민 D는 지방이 있어야 흡수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허기진 상태로 먹거나 거의 지방이 없는 식사와 함께 먹으면 흡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열심히 먹어도 혈중 농도는 그대로, 검사하면 계속 부족, 그러면 내가 흡수가 원래 안 되나 보다 라고 오해하며 용량을 더 올리고 결국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자, 네 번째 위험, 간 신장이 약하면 활성형 비타민 D로 전환되지 않는다. 비타민 D는 간 신장을 거쳐야 활성형이 됩니다. 당뇨 환자는 지방간, ALT, AST 상승, 신장 기능 저하가 흔해 비타민 D가 활성화되지 못합니다. 즉 혈액 검사에서는 수치가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능적으로는 부족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는데 왜 몸이 나아지지 않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중요한 진실, 비타민 D는 정해진 공통 용량이 없다. 나는 이 0IU면 충분하겠지. 0IU는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적정 용량은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중, 내장 지방 정도, 간 신장 기능, 흡수 능력, 나이 복용 중인 약, 그리고 현재 혈중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이 부족인지 적정인지 과다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즉, 검사 없이 복용 위험 누적, 결론 위험한 것은 비타민 D 자체가 아닙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비타민 D를 복용하는 것이 위험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비타민 D는 혈당 안정과 혈관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용량, 올바른 방식, 올바른 타이밍이 지켜져야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비타민 D를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가장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보충하는 방법을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셨다면 비타민 D가 당뇨 환자에게 단순히 하나 더 챙겨 먹는 보충제가 아니라 혈당, 혈관, 뼈, 기억력 전체를 조절하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부족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중독 위험에 빠지지도 않게 안전하게,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지금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가능하다면 혈액 검사로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하지만 다음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지금 심하게 부족한지, 적당히 부족한지, 거의 충분한지, 유지 용량이 필요한지, 아니면 일정 기간 보충 단계가 필요한지, 혈당도 얼굴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듯이 비타민 D도 겉모습이나 나이만 보고 추측할 수 없습니다. 이 부족하다면 기간과 단계가 있는, 보충 계획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고령 당뇨 환자에게는 적당한 용량을 지방이 있는 식사와 함께 먹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보통 몇 달간 꾸준히 복용한 뒤 다시 검사 목표 범위에 도달했으면 용량을 낮춰 유지 단계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해야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과잉 복용의 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는 간, 신장, 혈관을 순서대로 거쳐야 하므로 간 기능, 신장 기능 복용 중인 약을 반드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약만큼 중요한 것, 비타민 D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생활 습관, 비타민 D는 보충제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상 습관이 함께 갈 때 훨씬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같은 비타민 D 식품, 아침이나 오후에 가벼운 햇빛 노출,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당 줄이기, 튀긴 음식 줄이기, 이런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만 해도 혈당이 더 안정되고 통증이 줄고 잠이 깊어지고 기분이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 필요한 용량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2형 IU면 충분하지만 어떤 분은 4형, 5형 IU가 되어야 안전 범위에 도달합니다. 어떤 분은 햇빛 15분이면 충분하고 피부색이 어두운 분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체중, 내장 지방, 나이, 간, 신장 기능, 식습관, 약물, 그리고 현재 혈중 농도에 따라 모두 다르게 작동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변화를 스스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용 중 메스꺼움, 과도한 갈증, 어지러움, 허리 옆구리 통증 등이 느껴지면 칼슘 증가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의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결론, 비타민 D는 당뇨 환자에게 숨겨진 조절 스위치와 같습니다. 스위치를 제대로 켜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관이 보호되고 뼈가 강해지고 뇌 기능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스위치가 꺼진 채 오래 방치되거나 혹은 너무 강하게 켜버리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노력, 식단, 운동, 약물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어르신들이 비타민 D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검사로 확인하고 알맞게 복용하고 생활 습관을 함께 조절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나도 비타민 D가 부족한 걸까 하고 걱정된다면 다음 진료 때 꼭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다음 영상에서 60세 이상 당뇨 환자를 위한 비타민 D 최적화, 하루 루틴, 햇빛 시간, 식단 구성, 복용 시간, 혈당 측정 타이밍을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댓글에 비타민 D 최적화 원해요 라고 남겨주세요.
어르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씩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 겁니다.